김건희가 130일 만에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명품백 논란의 중심에 선 김건희 여사는 네덜란드 순방 후 약 2달간의 침묵을 깨고 돌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정상 배우자 간 별도 일정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요하니스 대통령의 공식 방한은 오는 25일까지며 부부 동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건희의 활동 재개는 비공개로 이루어졌는데 총선 후 더욱 불거지는 명품백 수수 논란 등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대통령이 부부 동반으로 방한했기에 루마니아 영부인은 한국의 영부인이 응대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김건희가 이를 하지 못해서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루마니아 대통령 부부가 한국을 방문했는데 보통 하는 의장대 사열 공식 환영 만찬 이런 것이 없었고 한국 루마니아 공식 정상회담만 있고 루마니아 대통령 부인의 일정이 전혀 없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흔히 언론 공개로 자선단체 방문 문화시설을 방문하지만 어떠한 것도 없었죠. 루마니아 대통령 부인의 상대역을 한국 대통령 부인 김건희가 해야 하는데 김건희가 대중 앞에 나서는 것만으로 욕을 먹는 형편이라 감추다 보니 이상한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의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교 관례상 이 같은 대접은 상대국 정상을 소홀히 하고 욕보이는 것인데요. 2달 전 2월에는 1년을 준비했다는 대통령 부부 독일 방문을 4일 앞두고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정부는 다른 이유를 댔지만 김건희가 나오면 선거에 불리하다는 것이 진짜 이유였죠. 국가의 망신이자 윤석열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김건희는 원래 나서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김건희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 나섰을 때부터 각종 논란의 중심이 되었고 2021년 12월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자 이 말을 뒤집고 마차 자신이 대통령인 양 전면에 나서버렸죠. 무슨 용기에서 저러는가 하지만 많은 이들은 김건희가 설치고 다니는 건 천공의 말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지난 2022년 천공은 대한민국 영부인이 바빠져야 국익에 엄청난 길을 열어간다며 김건희가 왕성한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천공의 말에 청와대를 옮기고 김건희가 설치게 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김건희가 나서자 명품백 사건이 터졌고 이미 알려진 주가 조작, 양평땅뿐만 아니라 지금 새롭게 밝혀지는 것들이 본물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김건희가 활동을 재개한 시점은 이번 총선 돌풍을 몰고 온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 수용 등 10개 요구 사항을 윤 대통령에게 제시한 지 불과 하루 만이었습니다. 앞으로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22대 총선이 국민의 힘 참패로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취임 후 최저인 23% 한국갤럽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3년간 국민의힘 108석으로 자신의 아내를 보호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건 큰 오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건희를 방어하다가 3년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러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게 개탄할 일입니다. 사실 김건희가 총선 때문에 잠시 몸을 감추고 있었지만 아직도 김건희의 입김이 국정 운영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7일 새벽 TV조선과 YTN이 잇따라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유력 검토서를 쏘아 올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공식 부인했음에도 대통령실 일부 관계자들이 검토한 건 사실이라고 거듭 확인했는데요. 인사 홍보 담당 라인에 있지도 않은 이들인데 비선 개입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여기서도 김건희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은 MBC 기자 시절부터 김건희와 알고 지냈으며 비공식 라인 관계자들은 김 여사와 가깝거나 인연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의 구상은 김건희의 머릿속에서 나왔다는 것인데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공직기강 문란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다시 김건희의 죄상이 더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당은 지금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 등을 통해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세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19일 일요신문 단독 보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이뤄지던 중 김건희 여사가 기존에 알려진 신한투자증권 계좌 보유 주식 외에 53만여 주를 더 보유하고 있던 정황이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기존 공개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금액에 추가 53만여 주 매수금을 더하면 총 29억여 원인데요. 최근 뉴스타파도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이뤄지던 당시 기존에 알려진 주식 외에 53만여 주를 동부증권 계좌를 통해 더 보유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현재 김건희를 둘러싸고 있는 논란은 한둘이 아니건만 그 어느 것 하나도 명확하게 해소된 것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인사들은 입버릇처럼 문재인 정부 때 이미 탈탈 털었던 사건이라 주장하지만 그 당시 검찰의 수장은 윤석열이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애써 외면하고 부정한 사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문제는 점점 시한폭탄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에 대한 논란은 해소시키지 않으면서 김건희를 건드리지 못하게 정치검찰을 동원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최근 김건희에게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불안과 공포감을 느껴야 하는데요. 당시 영상을 보면 김건희는 누구에게 스토킹을 당해서 불안이나 공포감을 느끼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밝히려면 김건희의 조사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과연 이것이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총선 이후 검찰 안팎에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송 지검장이 올해 초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려다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었다는 설이 파다한 상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 불소추 특권을 갖는 이는 단 한 명, 현직 대통령뿐인데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없는 특권을 배우자에게 선물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방심위는 김건희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23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고 민원이 제기된 MBC에 대해 법정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방심위는 23일 회의를 열어 MBC 표준 FM 김종배의 시선집중 지난 1월 16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 진술을 거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는데요. MBC 측은 이날 인터뷰 핵심은 22억 9천만 원 수익에 대한 얘기다. 이 수치는 검찰이 심리를 의뢰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산정한 것이고 굉장히 신뢰할 만한 팩트라고 말했습니다. 여권 추천의 류일임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 위원은 주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뉴스타파는 검찰이 제시한 김 여사 모녀 23억 원에 가까운 금액에 대해 마치 부당이득액을 얻은 것처럼 단정적 보도했으나 법원은 같은 기준으로 산정된 다른 피의자들의 부당이득대에 산정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검찰의 주장을 안 받아들였다. 뉴스타파 기자를 출연시켜 마치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기회를 준 것 같은 인상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여권 추천의 문재환 위원은 법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는데요. 야권 추천의 윤성옥 위원은 특검법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시세차익 기준으로 언론이 의혹 제기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기소할 때까지 언급하지 말라고 하면 언론이 권력 집단에 대한 감시 비판 기능을 할 수 없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날리면 때부터 MBC와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부 네티즌들은 김건희가 MBC를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MBC가 성형전 사진 계속 올리면서 조리돌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추측했습니다. 이에 분노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는 회담인데요. 국민들은 윤 대통령에게 아내 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 수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솔직하고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야말로 총선 민의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증표가 될 것인데요. 국민은 지금 김건희를 위한 권력 사유화를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초반대를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과 보수층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미 이번 총선은 윤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탄핵에 가깝습니다. 윤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받아들여 폭주를 멈추고 야당과 대화 협치하고 대한민국 대전환의 길에 함께 나서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탄핵당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고 있죠. 국민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죽이는 정치에서 존중하고 함께 사는 정치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역 없이 김건희를 비롯해 의혹이 있는 모든 문제를 특검을 통해서 해소시켜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퇴임식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청사 밖까지 마중나가 떠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합창단은 마이웨이를 불렀다고 했는데요.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길이 아닌 마이웨이로 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한TV였습니다.